여러분 안녕. 드디어 바드러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였는지 한번 기억 다시 해보고 문제풀이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었죠. 지난 시간에 약소거음, 환어음이라는 종류를 배웠어요. 약소거음은 내가 상품을 사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 이걸 약소거음이라고 했죠. 나중에 돈 주겠습니다 하는 게 약소거음이었어요. 그러면 개정 과목은 약소거음을 발행했어도 나는 이 어음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니까 지급어음이라고 부르고, 상대 받는 사람은 그 약소거음이든 환어음이든 간에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받으러음이라고 하고, 개정 과목은 이 약소거음하고 지급어음 두 가지를 쓰는 거죠. 종류는 약소거음이든 환어음이든 간에, 그지? 환어음이 뭔지도 공부했었던 것 같고, 약소거음이 뭔지도 공부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바드러음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들 공부했었던 기억 나나요? 아마 바드러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봤었던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바드러음을 발행했을 때, 받았을 때, 결제했을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환어음을 발행하고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배서양도, 추심위임 배서, 그 다음에 할인, 개서, 어이구, 잘 안 보이네. 할인, 개서, 부도,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하죠?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기억하고 지금 쌤하고 같이 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마 바드러움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문제풀이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시험 문제도 낼 것 같은데 이거 기억하죠?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러움 합쳐서 매출채권이라 부르고,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은 합쳐서 매입채무라고 나중에 재무제표에 기록하게 됩니다. 종류가 같잖아. 어쨌든 이거 두 개 다 매출하고 돈 받을 권리, 외상으로 했건 어음을 받았건, 외상으로 물건을 사오건 아니면 어음을 발행했건 간에 물건 사고 돈을 줘야 될 부채를 매입채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자, 문제풀이로 한번 가볼까? 여러분이 프린트를 보지 못하더라도 화면을 보고 문제풀이를 하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쌤하고 같이 한번 풀어나가는 단계를 한번 해볼까 해. 쌤 얼굴이 밝게 잘 안 보인다고? 자, 정말 마지막 시간이니까 두근두근하네. 이제 이번엔 잘 녹음해서 이번 시간에 마무리해서 중간고사까지 끝내보자고. 자, 어음의 발행입니다. 발행. 기억해보세요.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B가 A한테 상품을 팔면 A는 B한테 돈을 바로 주면 좋은데 주지 못하고 약속어음이라는 걸 발행하죠. 나중에 돈 주겠어요 하는 약속어음. 이랬을 때 회계처리입니다. 봉기상사는 왜 봉기상사인지 알까? 세호상사로부터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그러니까 봉기상사하고 세호상사로부터 매입했으니까 이 지금 A, B 중에 누가 A고 누가 B일까? 봉기상사가 샀으니까 A가 지금 봉기상사인 거고, 우리가 공부했을 때 따지면 세호상사가 B가 되겠죠. 그리고 그 돈은 외상으로 하지 않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어음 발행할 때 이렇게 뒤에 번호가 있으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약속어음에는 어음 번호가 있거든. 요 샵은 번호를 나타내는 거고 1, 2, 3, 4가 그 번호라는 이야기예요. 자, 분개해 봅시다. 지금 누구 입장에서 분개하느냐 하면 봉기상사 입장에서 분개할 거야. 봉기상사는 상품 10만 원을 사왔으니까 차변에 상품 10만 원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리고 A가 어음을 발행했어. 이 약속어음인데 A 입장에서는 이 어음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 갚아야 될 빚이. 그러면 저 돈은 줘야 될 거니까 뭐라고 쓰지? 지급 어음 1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발행한 사람이 아니라 수취인 입장에서 해볼게. 수취인은 누구냐? A가 발행인이고 B가 저 어음을 받았으니까 수취인이 되겠죠. 그대로 아마 만들었습니다. 세호상사의 상품 1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동전 발행 약속어음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 입장에서 해봅시다. 세호상사의 상품을 팔았으니까 우리는 뭐가 나갔을까? 상품이 나갔겠지. 얼마가? 10만 원이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돈은 동전 발행의 약속어음. 그러니까 얘하고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되겠네. 그치? 다른 문제라고 보자. 그냥 이 문제 하나로만 해서 보도록 하자. 문제가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어도 그냥 각각을 보고 생각해 봅시다. 세호상사의 상품을 팔았다고 하니까 상품이 나간 거야. 그치? 그리고 그 돈은 동전 발행. 여기서 동전이란 건 같을 동자니까 세호상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만기일이 4월 30일인 어음번호 22인 것을 받았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어음이 받을 거잖아, 그지? 그러면 뭐라고 쓴다고? 받을 어음 10만 원. 이렇게. 이거는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니까 지급어음이라는 게 생기고, 어음을 수취한 사람, 받은 사람은 받을 어음이라고 생기지. 약속어음이든 환어음이든 간에 내가 받아야 되면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되고, 줘야 될 의무가 생기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되는 거겠습니다. 알겠죠? 다음은 환어음인데, 환어음 그냥 하나만 따로 한번 공부해 볼까 해. 이 문제는 각각의 케이스가 다 있게 한 쌤이 만들어 본 거거든. B상사에 상품을 매출하고 팔고, 그 B회사 동점이 발행한 C상점 앞 당점 수치의 환어음을 받다. 쌤이 그랬잖아. 약속어음은 이 말이 어려울 거라고. 근데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인지를 한번 해보면 좋겠네. 자, 이거 다시 한번 쌤이 그려볼게. 잘 지우고 한번 그려볼게. 지금은 A, B, C 중에 누군지 한번 생각해보자. B 상사에 20만 원을 매출하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여기 없으니까 우리 회사를 A라고 칠게. A가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는 B 상사의 상품을 매출하고 하니까 B 상사의 상품을 팔았다는 소리야. 맞지? 그러면 매출하고 동점 발행. B 상사에 발행했으니까 동점이 발행한, 동점이라는 건 같을 동자라고 했잖아. 그 앞에 있는 회사를 지칭하는 거거든. B가 발행한 C 상점 앞. C 상점 앞은 C 상점이 그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을 때 여기 C를 이야기하는 거야. C 상점 앞. 얘가 돈을 주기로 하는 어음을 받는데, 당점은 우리 회사잖아. 동점은 다른 회사, 당점은 우리 회사. 그러니까 당점 수치, 우리가 받는 거 맞잖아요. 어음도 우리가 받고 돈도 우리가 받는 거니까 우리 회사 수치의 환어음 맞죠? 왜냐하면 B가 발행했는데 C한테 받으라고 했으니까 환어음 맞죠? 왜 C가 줄까요? C가 B한테 줘야 될 돈을 안 줘도 되고 이리 주라고 한 거였으니까 이런 어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누구 입장에서 분개하느냐? 우리 회사가 A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분개하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을 B한테 팔았으니까 대변에 뭐가 줄어들까? 상품이 줄어들 거야. 얼마가? 20만 원이. 그리고 B가 발행한 C 앞 환어음을 우리가 수취하는 거니까 이 어음은 우리 A 입장에서는 뭐 B가 발행했던 C가 발행했던 받아야 될 환어음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어음은 받을 어음이 되겠죠. 20만 원. 환어음에 대해서는 발행했을 때 누가 A, B, C인지 잘 생각해 보면, 그때는 여기가 B라 그러고 A라 그러고 바뀌었지만 그 위치를 잘 생각해 보면 환어음이든 약속음이든 내가 받을 건지 줘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어려웠죠, 그죠? 다시 이제 일반으로 하는 일반 약속어음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헷갈리니까 환어음에 대해서는 지워버리고 해봅시다. 각각이 다른 문제로 만들어뒀습니다. 배서양도. 이거 배서양도가 무슨 뜻이었지? 배서양도는 무슨 뜻이었지? 뒤에다가 써서 딴 사람한테 넘기는 걸 배서양도라고 했지. 기억하니?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음. 쌤이 어음을 한번 찾아볼게. 잠깐만 기다려. 여러분들 좀 숨 좀 쉬어야지. 쌤도 숨도 쉬고. 집에 가고 싶어. 찾았어요. 이게 장난감 같이 생긴 어음이지만 사실 문구사에서 300원 주면 살 수 있는 어음이지만 실제로 여기다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어음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음이에요. 진짜 어음. 자, 승주상사로부터 상품 30만 원을 매입하고 그 돈은 세우상사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다. 이런 분계네. 자, 천천히 해보자. 승주상사로부터 상품 30만 원을 매입했대.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해보자. 상품이 들어왔겠네. 상품이 들어왔을 거야. 얼마가? 30만 원이 들어왔을 거야. 그리고 돈을 뭐로 줬는지 보자. 그 돈은 세우상사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을 뒤에다가 배서양도해서 썼대.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 그러면 30만 원만큼,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위에서처럼 상품사하고 우리가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 되겠지. 그지? 근데 지금 지급어음이 아닌 거야.
세호상사에서 받은 약속어음을 줬다는 거야. 가지고 있던. 그러면 옛날 분기 한번 생각해봐. 옛날에 상품을 팔고 우리가 받았을 때 이 세호상사한테 받았을 때 받으러옴이라고 해놨겠지. 이 받으러옴을 받은 거야. 그러면 이 받으러옴이 없어지는 거겠지. 그러면 우리는 지급어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급어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받으러옴을 배서양도에서 줬으니까 이 자산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받을 어음이 줄어드는 거지. 이해되니? 상품은 샀는데 어음을 발행했으면 지급어음일 텐데 발행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을 뒤에 배서양도 해가지고 줬으니까 받을 어음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어음이 줬으니까 없어지는 거겠죠. 이걸 배서양도라고 했어요. 가지고 있는 어음을 딴 사람한테 주는 것. 그 다음 추심위임배서야. 추심위임배서는 기억나니?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상품 팔고 돈 받아야 되지. 그지? 어음을 받아야 되지. 그런데 바로 받는 게 아니라 A가 거래하는 신한은행과 B가 거래하는 신한은행에서 B가 A한테 받아달라고 부탁하면 은행이 A한테 받아달라라고 이야기해서 얘한테 돈 주는 것. 은행이 부탁하는 걸 추심을 의뢰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된 거네. 재용상사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이 있었는데 40만 원 있었는데 이거는 답 아니야. 답 아닌데 아마 이렇게 됐었겠지. 옛날에 받아서 가지고 있었으면 받을 어음이 40만 원 이렇게 있다는 소리지. 이렇게 있는데 답은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만기가 도래하여 날짜가 다 돼서 거래은행한테 받아달라고 추심위임을 배서하다. 받아달라고 뒤에 썼다라는 이야기야. 써서 은행한테 받아달라고 했대. 그것까지는 거래가 아니죠. 여전히 이건 내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수수료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요게 거래인 거야. 추심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러면 분개해보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10,000원이 나갔을 것이고 이 10,000원만큼은 은행한테 돈 봐달라고 의뢰하고 수수료를 낸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쓴다고?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면 되겠죠. 맞죠? 자, 은행한테 부탁했어.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거래한 은행, 이 은행으로부터 위에 있는 어음이 무사히 추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한 게 다 잘 되어서 우리 회사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았대요. 그러면 드디어 들어와야 되겠지.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뭐가 늘어날까? 당좌예금이 늘어나겠지. 40만 원이. 그리고 드디어 들어왔으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받으러움, 드디어 이 받으러움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받을 어음 40만 원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막 날렸었지만 풀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갈 수 있겠니? 자리가 모자라니까 이제 좀 올려보고 다시 해보자. 오라. 자, 화면을 윈도우를 다시 돌려서 올려서 추심이 매수 끝났으니까 할인 한번 해보자. 자, 다시 해볼까? 어음의 할인은 뭔지 기억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이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다가 이 10,000원보다 더 적은 돈을 받기로 하고 돈을 주는 걸 어음의 할인이라고 했지. 그지? 자, 그러면 해보자. 인규 상사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 50만 원 있대. 그러면 우리가 이거부터 먼저 써놓으면 편할 거야. 옛날에 뭘 하고 나서 이미 받아놓은 받을 어음이 있대요. 얼마가? 50만 원이 있는데 이런 상태야. 자산,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있는 거야. 있는데 돈이 필요하게 된 거지. 그래서 거래은행한테 할인받은 후에 할인료 10,000원만큼 빼고 당좌금으로 받았다. 괜찮아. 우리 딸이 전화 왔거든.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왜? 아빠 언제 와? 다음주 먼저 먹어? 아빠 먼저 먹으라고 문자 보냈어. 아빠 지금 수업 촬영하고 있으니까 저녁 좀 이따 만나. 아이스크림 다 먹으면 안 돼. 같이 먹어야 해. 끊어. 이제 전화하지 마. 안녕. 미안해 얘들아. 비행기 모드 꺼놔야 되는데 미안해. 지금 바꿨어 이제. 이렇게 다시 찍기 정말 싫어. 그냥 할 거야. 알았지? 너희들도 수업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잖아. 그지? 쌤 혼자 막 떠들고 있고. 쌤으로 합시다. 미안해요. 자자자자자. 이렇게 받을 어음이 있었는데 10,000원을 까고 돈을 받았대. 이걸 매각거래로 보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보겠네. 천천히 한번 해볼게. 은행한테 받을 어음을 팔았잖아. 그러니까 없어질 거야.
받을 어음이 없어질 거야. 50만 원. 그런데 5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지. 얼마를 까니? 10,000원만큼은 뺐대. 왜 빼는지 알지? 내가 돈을 일찍 받으니까 이자만큼을 빼는 거죠. 그리고 그 뺀 돈이 내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당좌예금이 늘어날 거야. 당좌예금이 10,000원 뺐으니까 얼마 늘어날까? 49만 원이 늘어나겠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받으러 오면 50만 원이 없어졌는데 49만 원만 받았대.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10,000원만큼은 어떻게 된 거야? 은행한테 매각거래로 본다 그랬잖아. 매각거래. 매각거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였지? 판 걸로 치는 거니까 매출채권을 50만 원짜리 팔아서 49만 원만 받았으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기억하니? 다 쓰기 힘드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는 은행에 판다는 개념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담보거래 또는 차익거래. 이건 뭐였어? 여전히 내 건데 은행에 이걸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취한다고 했죠? 그러면 담보거래로 봤을 때는 내 받을 어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돈만 빌리는 거니까 뭐라고 처리한다? 단기 차익금으로 처리한다. 부채의 증가. 얼마? 50만 원을 빌리는 거야. 근데 50만 원 빌리는데 돈은 50만 원 다 못 받잖아. 당좌예금 계좌에 49만 원만 들어왔잖아. 그래서 당좌예금에 49만 원만 들어올 거야. 맞니? 그러면 이 1,000원만큼은, 이 10,000원만큼은, 1,000원이 아니고 10,000원이네. 10,000원만큼 뭐라고 한다고?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미리 뗀 거지. 아예 처분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비용 발생. 무슨 비용? 이자 비용이라고 한다고 했어. 이자 비용이라고. 기억하죠? 그러니까 매각거래로 보면 이렇게 분개를 하고 차익거래를 보면 이렇게 분개하는 거야. 근데 차익거래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만기가 다 돼가지고 이게 정말로 은행에서 저 A한테 돈을 받아버렸으면, 인규상사에서 돈을 받아버렸으면 매각거래는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담보거래로 봤을 때는 나중에 결제가 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면 분결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거지. 그때서야 뭐가 되는 거야? 그때서야 받을 어음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받을 어음이 50만 원 없어지고 50만 원 없어지고, 돈을 줬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빚, 은행한테 돈을 빌려서 가지고 있던 빚, 걔도 없어지겠지. 그래서 단기 차입금도 50만 원 없어지죠. 쌤이 지금 문제에서는 얘는 안 물었으니까 답 달지 않지만 우리 공부했던 걸 복습하다 보면 결제했을 때 이렇게 처리된다는 것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야 되겠다, 그치? 그 다음 문제, 계서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워져라, 지워져라, 지워져라.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슈리리 뽕. 자, 개서 한번 해보자. 개서. 개서 안 지워진다. 개서. 개서는 뭐야? 걔가 고칠 개자 그랬지? 고쳐서 다시 쓰는 거. 날짜가 다 돼서 어음을 가지고 왔더니 야, 3개월만 연장해줘, 한 달만 연장해서 해서 이 어음을 없애고 다른 어음으로 다시 고쳐서 받는 거. 개서라고 했죠. 효숙상정이 발행한 약소금 60만 원이 있어서 이게 만기가 돼서 받으려고 했더니 동전은 그 앞에 회사를 지칭한다 그랬어. 그 효숙상사의 요청에 따라서 만기를 3개월 연장해주고 다시 어음을 받았대. 근데 문제에서는 하나의 조건이 더 있어. 다시 연장해주면 그 사이 이자만큼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이 이자만큼은 받아서 다시 받았대. 하여튼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효숙상자에서 60만 원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마 예전에, 이것도 답은 아니야, 예전에 이렇게 됐었겠지. 뭐 때문에? 받을 어음이 60만 원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걸 받으려고 했지. 근데 못 받게 됐어. 받을 어음이 6개월 돼가지고 만기가 돼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받을 어음이 없어져야 되겠지. 받을 어음이 60만 원 없어질 거야. 이렇게 써야 되겠죠. 60만 원 이렇게 없어지는데 돈을 못 받게 돼서 새롭게 어음을 다시 하나 생기는 거잖아. 그치? 새롭게 내가 받을 어음이 생긴 거야. 받을 어음 60만 원이 생기는 거야. 일단 이렇게 써보자.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분계이긴 하지만 얘는 구어음이고 얘는 신어음이니까 분계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요게 어음의 개선데 그냥 공짜로 해주진 않잖아. 우리도 한 달 후에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그 사이 이자만큼을 미리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지금 이자를 받아서 어음을 교부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받을 어음이 6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에서 만 원까지 포함해서 했으니까 61만 원이 되겠지. 그러면 지워줘야 되겠네. 60만 원이 아니라 61만 원만큼 받게 돼. 차례가 안 맞죠? 여기 만 원만큼 뭐가 발생했겠네? 이 만 원만큼 뭘까?
그때 이자를 아까처럼 이자를 미리 낸 게 아니고 이번에 이자를 미리 받은 거잖아. 이자 때문에 돈 벌었으니까 이자 수익. 이렇게 조금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한 개 더 넣어봤네요. 이게 어음의 개서였어요. 그 다음 마지막 부도. 부도 슬픈 이야기야, 그지? 그치만 망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어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지급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은행이 어떤 일시적인 이유로 그 회사에 잔고가 없어서 일단 돈을 못 주겠다 거절한 부도라 그랬고, 부도가 난 다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그리고 나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영영 못 받을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미진상점에서 발생한 약소금 70만 원이 있었는데, 그러면 아마 받을 어음이었으니까 차변에 이것도 답은 아니야. 이거 지우고 할까? 미진상사에서 받을 어음이 7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자산이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 70만 원 이렇게 있는 상태야. 지금 이렇게 있는데, 차변에 자산이 있는데 만기가 도래하다는 건 만기가 되었다는 소리야. 제시 달라고 은행에 이야기했으나 은행에서부터 거절 통지, 못 주겠다. 왜? 걔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못 주겠다가 된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받을 어음을 못 받게 됐으니까 받을 어음이란 권리는 없어져요. 받을 어음이 없어져요. 70만 원이. 지급 거절된 70만 원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망한 거 아니니까 일단은 받을 어음만큼의 가치는 아니지만 부도나 어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 부도어음이라는 자산으로, 이 자산은 좋은 자산 아니겠죠. 못 받을 가능성이 큰 거니까 받을 어음이 없어지고 부도어음이라는 다른 자산으로 표시해놨다가, 자,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됐는지 보자. 위에 부도어음이 결국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못 받게 돼버렸다는 소리네. 망했네. 그러면 이 부도어음이라는 자산이 역시나 없어져 버려야 되겠죠. 부도어음이 없어지겠어요. 얼마가? 70만 원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 70만 원만큼은 회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내가 받을 돈을 못 받게 돼버리면 그만큼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돈을 써버렸다고 처리해야 되겠죠. 7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못 받게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못 받게 돼버린 비용의 이름, 대손상각비라고 했어요. 나중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지에는 대손상각비라고 안 되어 있고 대손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건 몰라도 돼요. 일단 비용 처리할 때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이게 안 좋은 경우라고 했고, 좋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돌려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 부도어음인데 돌려받았다 그러면 부도어음이 없어지고, 돌려받았다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될까? 70만 원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통장에 들어왔다 또는 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 되는데, 이것도 생각해봐라. 처음에 받을 날짜가 돼서 한 달치를 받았는데, 근데 부도가 나가지고 못 있다가 한 달이 더 있다가 받았어. 그러면 현금은 70만 원 받을 게 아니라 그때까지 이자를 더 받아야 되지 않겠니? 원래 회계는 냉정하잖아. 기간이 더 길어지면 그때만큼 이자를 더 내거나 더 받거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현금은 71만 원을 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그 더 받은 만 원만큼은 뭐니? 내가 한 달이나 더 부도금 때문에 늦게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이자잖아. 그러면 아까 위에 썼던 것처럼 이자 수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음에 대한 할인, 개서, 부도까지 배워봤네요. 자, 여러분 답을 지금 쌤이 달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첫 번째,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 문제지를 올리면서 프린트만 올려놨는데요. 이번 시간 올릴 때는 여기에 답을 다 달아서 올려줄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오면 우리가 했던 진도만큼을 출력해서 주려고 했는데 학교에 사정이 생겨서 인쇄실이 잠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좀 프린트는 늦게 나눠주더라도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도 프린트는 가능하면 다 해서 줄 거고, 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답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 문제지에 답을 다 표시해서 줄게요. 그러니까 표시한 답을 보고 공부하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일단 답을 한번 달아볼까요? 마우스가 편할까요? 잠깐만, 화면 좀 확대해서 볼래? 마우스 클릭 한번 하세요. 자, 요렇게 있고, 자, 요렇게 답을 달아놓고,
선생님 막 날려 썼었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빨간 펜. 발행했을 때는 이제 이 거래만 보고 어떤 거래가 있는지 한번 그냥 살짝 이제 짚어만 볼게요. 상품을 사오고 내가 어음을 발행했다,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줘야 될 거니까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로 처리. 그 다음 이번엔 약속어음을 받았네. 상품을 팔고 딴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으니까 약속어음을 받았든 환어음을 받았든 받을 것은 받을 어음이란 자산 처리. 그 다음 환어음이었지, 그지? 환어음이었지. 상품을 팔았는데 내가 판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준대. 그걸 환어음이라고 하잖아. 그래도 어쨌든 나는 받을 거면 계정 과목은 받을 어음. 그러니까 환어음이든 약속어음이든 줘야 될 건 지급어음이고 내가 받아야 될 거면 받을 어음이다 정도만 알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상품을 사왔어요. 그러면 상품을 사오고 위하고 똑같이 상품을 사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어음을 발행했으면 그걸 지급어음이라고 처리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이 있었는데 그걸로 결제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자산이 없어지겠지.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 뒤에 써서 발행하는 거 배서 양도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추심을 의뢰하는 것 기억나죠? 은행한테 받아달라고 하면서 추심을 의뢰할 때는 돈이 나가고 그것만큼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놓으면 돼요. 어음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은행한테 부탁했는데 나중에 은행에서 돈 받았다고 연락이 오면 그제서야 내 받을 어음은 없어지고 돈이 들어왔으니까 당좌예금 계좌에 들어오든 보통예금 계좌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답을 봤고요. 밑에 썼던 것들은 자, 추심했고 할인이었지, 할인.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지금 필요해서 은행에다 갖다 맡기고 돈을 일부만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이 없어지겠지. 50만 원짜리 받을 어음이 없어져요. 근데 돈은 49만 원밖에 못 받아. 이때 못 받은 만 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매각 거래로 봤을 때는 받을 어음을 아예 팔아버렸다고 치는 거니까 50만 원짜리 팔고 49만 원만 받았으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고, 아예 판 게 아니라 이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처럼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받을 어음은 여전히 내 거고 돈을 빌렸으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은행에, 그리고 돈을 일부만 받았으니까 49만 원만 받았다고 얘기했겠지, 통장에. 그러면 그 만 원만큼은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걸 다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는 정말 받을 어음이 없어지고 그것만큼 단기 차입금도 없어지고, 이렇게 여기 문제가 없었지만 이야기했었어요. 그 다음 어음의 개선은 내가 받아야 되는 어음이 있는데 60만 원짜리를 못 받게 돼버렸어. 그렇지만 다시 새로운 어음을 받게 된 거야. 그러면 받을 어음이 없어지고 새로운 받을 어음이 생기고, 구여친, 신여친 기억나죠? 그러면서 이자만큼을 더 받았다 그러면 그것까지 합쳐서 받고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돈으로 받았다 그러면 만 원만큼은 현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이게 어음의 개서였고요. 부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받을 어음이 없어졌어요. 날짜가 돼서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못 주겠대. 지급 거절했대. 그러면 부도어음이라는 자산으로 이름을 바꿔놨다가 결국 얘를 못 받게 돼버리면 부도어음이 없어지고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이 부도어음을 못 받게 돼버렸는데 받았어.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으로 70만 원 받았다고 처리하면 되겠죠. 부도는 부도가 났을 때는 부도어음으로 처리했다가 아예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받거나 둘 중에 하나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어음이. 근데 이번 중간고사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이 학교 올 거니까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인지, 왜 굳이 회계 원리가 이번 중간고사에 온라인으로만 배웠는데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아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기말고사의 진도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그 점수도 웬만큼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점수를 챙겨주려고 한 거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 방학 숙제 형식으로 냈었던 2학기 수행평가 기억나죠? 보고서 2개였어요. 분식회계에 대한 보고서, 그 다음에 그 십자말풀이 만든 보고서. 이거는 여러분 학교 오기 전에 일단은 시간이 되게 길었잖아요. 원래 2주였는데 2달이 됐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학교에 오면 이렇게 실습실에 한번 오게 돼서 출력하게 할 수 있을 거니까
출력해서 내거나 집에서 출력한 걸 첫째 시간에 낼 수 있으면 시간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수행평가는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수행평가 챙겨 오시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는 천천히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말 오프라인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중간고사 여기까지 끝.